어두운 방. 창문 하나에서 가로등 불빛이 새어 들어옵니다. 3평 쪽방.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58세 남자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습니다. 눈을 뜨고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미안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박철수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서울 영등포 쪽방촌 2025년 4월 영등포 재래시장. 사람들이 장을 보고 있습니다. 철수 씨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때 앞에서 누군가 걸어왔습니다. 아빠, 철수 씨의 발이 멈췄습니다. 30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철수 씨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아버지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2시간 전 새벽 4시 30분 영등포 쪽방촌. 철수 씨가 눈을 떴습니다. 습관처럼 일찍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앉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박철수 58세 혼자 산 지 5년. 작은 전기밥솥을 켰습니다. 밥을 한 공기만 지었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한 통과 계란 3개가 전부였어요. 예전에는 4공기를 지었는데 철수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어두웠어요. 오늘은 일감이 있으려나. 매일 아침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밥이 다 됐습니다. 계란 하나를 구워서 먹었어요. 김치를 꺼냈습니다. 아내가 담근 김치 맛이 생각났어요. 영희가 담근 김치는 정말 맛있었는데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생각났습니다. 오전 7시 철수 씨는 영등포 일용직 센터로 갔습니다. 오늘은 일감이 없었어요. 아저씨, 오늘은 없어요. 그래요. 철수 씨는 돌아섰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점심을 먹을 돈이 아까웠어요. 김치라도 사갈까?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떡볶이 냄새가 났습니다. 철수 씨는 걸어갔습니다. 김치 파는 가게를 찾아서요.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30대 남자였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철수 씨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빠, 철수 씨의 발이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 절대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아들이었어요. 5년 만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수야.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민수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버지를 본 것이 믿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철수 씨는 아들을 봤습니다. 살이 쪘어요. 얼굴에 살이 올랐습니다. 잘 먹고 있구나. 그 생각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민수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많이 늙었어요. 머리가 하얗게 샜습니다. 작업복은 낡았고 얼굴은 까맣게 탔어요. 아버지, 많이 힘드셨구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지내? 철수 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잘 지내. 민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철수 씨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안하다고 해야 하나? 보고 싶었다고 해야 하나?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너무 길었어요. 엄마는?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계셔. 그래. 다행이다.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물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시계를 봤습니다. 아버지, 나 가봐야 해. 그래. 민수가 돌아섰습니다. 철수 씨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민수야. 민수가 멈췄습니다. 잘 지내라.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걸어갔습니다. 철수 씨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어요. 시장은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철수 씨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김치를 사려고 했던 것도 잊었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민수, 5년 만에 봤구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놀란 표정, 어색한 표정, 나 때문이지. 철수 씨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공원이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예전에는 민수도 저렇게 뛰어놀았어요. 딸 민지도요. 그땐 행복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철수 씨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아내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5년 전 그날, 3억을 날린 그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잎이 떨어졌습니다. 봄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에게는 겨울 같았어요. 철수 씨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다시 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 씨는 쪽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금이 가 있었어요. 민수를 봤어. 자꾸 그 생각만 났습니다. 5년 만에 본 아들, 많이 컸어요. 결혼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나는 결혼식에도 못 갔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철수 씨는 옆으로 돌아 누웠어요. 벽이 보였습니다. 얇은 벽이었어요. 옆방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철수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대답은 없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철수 씨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영등포 거리가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만 켜져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철수 씨는 다시 누웠습니다. 철수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예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넓은 아파트 거실. 민수가 고등학생이었어요. 민지는 중학생이었고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아빠, 오늘 시험 잘 봤어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최고다. 철수 씨가 민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내 영희가 국을 날라왔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응, 고마워. 네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민지가 투덜거렸습니다. 아빠는 오빠만 좋아해. 아니야, 우리 딸도 최고지. 철수 씨가 웃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철수 씨는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철수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낡은 핸드폰이었어요. 화면이 금이 가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철수 씨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철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였어요. 민수야, 커피 한 잔 할 수 있어요? 철수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 일주일 후 토요일. 괜찮아요? 응, 괜찮아. 영등포역 앞 카페에서 2시예요. 알았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철수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가 나를 만나겠다고 했어. 믿기지 않았어요. 철수 씨는 달력을 봤습니다. 일주일 후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철수 씨는 그 일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하지? 미안하다고 해야 하나? 민수가 날 용서해 줄까? 토요일이 됐습니다. 철수 씨는 아침부터 준비했어요. 세수를 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가장 괜찮은 옷이었지만 낡았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주름이 깊었습니다. 많이 늙었네. 철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후 2시 영등포역 앞 카페. 철수 씨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30분 일찍 왔어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물만 시켰어요. 커피를 살 돈이 아까웠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2시 10분 전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어요. 철수 씨는 일어섰습니다. 왔구나. 네. 민수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것 같았어요. 철수 씨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뭐 마실래? 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아메리카노요. 민수가 주문했습니다. 철수 씨도 아메리카노를 시켰어요. 4,000원이었습니다. 비싸네. 하지만 아들 앞에서 아까워할 순 없었어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수 씨는 민수를 봤어요. 많이 컸습니다. 어른이 됐어요. 내가 없는 5년 동안 혼자 컸구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수도 아버지를 봤습니다. 손이 거칠었어요. 얼굴은 까맣게 탔고요. 고생하셨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은 어때? 민수가 먼저 물었습니다. 응, 일용직 하고 있어. 그래요. 너는? 회사 다녀요. 작은 회사지만. 그래. 다행이다. 다시 침묵이 왔습니다. 커피가 식어갔어요. 철수 씨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했다며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축하한다. 고맙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가 결혼식에 오지 않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철수 씨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민수야. 네.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를 봤습니다. 철수 씨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3억을 날렸어. 너희 엄마 평생 모은 돈을, 너희들 결혼 자금을. 철수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내가 욕심을 부렸어. 대박 나겠다고. 가족들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철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과는 이 모양이야. 눈물이 떨어졌어요. 테이블 위에. 민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5년 동안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왜 우리 돈을 다 날렸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지만 지금 앞에 앉아 있는 아버지를 보니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아버지, 민수야, 용서해 달라고는 못하겠어.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다 내 잘못이니까. 하지만 철수 씨는 민수를 봤어요. 보고 싶었어? 너무 보고 싶었어? 민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요. 아버지. 민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카페 안에 음악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민수는 그 손을 봤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 5년 동안 일하며 거칠어진 손. 민수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어요.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이 손의 온기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는 민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민수도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함께 갈 수 있을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커피는 완전히 식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볼 수 있어?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철수 씨는 조금 웃었습니다. 5년 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고맙다. 민수야.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조심히 들어가요. 너도. 민수가 돌아섰습니다. 철수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빗속에서 다음 주 또 만나는구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재회 후 5일째 밤이었습니다. 철수 씨가 쪽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금이 간 천장이었어요. 민수, 잘 있겠지. 그 생각만 났습니다. 그때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후회가 밀려왔어요. 철수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6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딸의 집이었습니다. 넓은 아파트였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 영희와 함께요. 여보, 내가 말이야. 철수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중고차 사업 좀 더 크게 해보려고. 영희가 철수 씨를 봤어요. 크게? 응. 지금 작은 가게로는 한계가 있어. 대형 매장 하나만 내면 대박이야. 철수 씨는 신이 났습니다. 요즘 중고차 시장이 얼마나 좋은데. 다들 돈 벌고 있어. 영희는 불안했어요. 여보, 우리 나이가 이제. 그래서 지금 해야지.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10년만 더 하면 우리 편하게 살 수 있어. 민수 결혼 자금도 만들고, 민지 결혼 자금도 만들고, 영희는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요? 철수 씨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3억? 3억이요? 영희가 놀랐습니다. 우리 전세금이 딱 그 정도잖아요. 그래서, 여보, 철수 씨가 영희의 손을 잡았어요. 1년만 믿어봐. 꼭 성공시킬게. 영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근데 여보, 그 돈은 우리 평생 모은 돈이에요. 애들 결혼 자금이고. 알아.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잘할 거야. 1년 후에는 5억으로 만들어 놓을게. 영희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남편 얼굴을 봤습니다. 진지한 얼굴이었어요. 정말 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 철수 씨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나 믿어봐. 이번엔 진짜야.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근데 조심해서 해요.
그럼 고마워 여보. 철수 씨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1년이 지났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어요. 중고차 매장은 텅텅 비었습니다.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철수 씨는 매일 매장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차는 팔리지 않았어요. 이럴 리가 없는데 철수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그리고 동업자가 사라졌습니다. 돈을 가지고요. 철수 씨는 그제야 알았어요. 사기를 당한 거라는 걸. 안 돼. 안 돼. 철수 씨는 무너졌습니다. 3억? 전부 날아갔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영희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보 왔어요? 철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희가 남편 얼굴을 봤어요. 안색이 안 좋았습니다.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여보. 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왜요? 무슨 일이에요? 철수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돈이 다 날아갔어. 뭐라고요?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억이 다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철수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희는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애들 결혼 자금이었어요. 우리 노후 자금이었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철수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민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영희는 아들을 봤어요. 민수야. 아빠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상황을 알아챘어요. 설마 철수 씨는 아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빠, 돈이 다 날아갔어요?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는 벽에 기댔습니다. 결혼자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년에 결혼하기로 했는데 철수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수야, 아빠가 이제 어떻게 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빠 믿었는데 1년만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5억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했잖아요. 철수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3개월 후 전세 만기가 됐어요. 가족은 월세로 이사를 갔습니다. 작은 빌라였어요. 민수는 결혼을 미뤘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민지는 학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영희는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는 집에 있었어요. 일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가족들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영희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식당 일을 마치고요. 발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철수 씨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여보,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친구 집에서 자는 날이 많았습니다. 민지도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철수 씨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텅 빈 거실이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그로부터 6개월 후 영희가 짐을 쌌어요. 여보, 이제 못 살겠어요. 철수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당신과는 더 이상 못 살아요. 민수와 민지도 짐을 쌌습니다. 아빠, 저희도 갈게요. 가족이 떠났어요. 철수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쪽방촌으로 왔습니다. 3평짜리 방. 이게 철수 씨의 집이 됐어요.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철수 씨는 눈을 떴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했습니다. 욕심을 부려서 가족을 다 잃었어.
철수 씨는 일어나 앉았어요. 물을 마셨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아파트, 민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자고 있었어요. 민수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찍은 옛날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민수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차갑게 대했을까? 5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돈을 날렸을 때 아빠 믿었는데 차갑게 말했던 그 순간 아버지도 힘들었을 텐데 민수는 눈물이 났어요. 나만 생각했어. 내 결혼 자금만 생각했어. 아버지 마음은 생각 안 했어.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바쁘다고 연락 안 했어. 5년 동안 한 번도. 철수 씨의 쪽방. 민수가 날 용서해 줄까? 철수 씨는 천장을 봤습니다.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두려웠어요. 민수의 집. 아버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민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쪽방촌에서 혼자 가슴이 아팠어요. 같은 밤, 같은 후회, 같은 그리움. 두 사람 모두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철수 씨는 일어났어요.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작은 부엌, 싱크대에서 물을 받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보였어요. 민수야. 작게 아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철수 씨는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5년.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철수 씨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창가에서 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봄이었어요. 하지만 철수 씨에게는 아직 겨울 같았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철수 씨와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났어요. 주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같은 카페였어요. 영등포역 앞. 철수 씨는 매번 30분 일찍 왔습니다. 민수를 기다렸어요. 구석자리에 앉아서요. 어느 토요일,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왔구나.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를 시켰습니다. 처음보다는 나아졌어요. 말이 조금 더 나왔습니다. 요즘 일은 어때?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철수 씨는 거짓말을 했어요. 일감이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회사는 바빠요. 요즘 프로젝트가 많아서. 그래. 건강 챙겨야 돼. 네. 대화는 짧았습니다. 여전히 어색했어요. 하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두 번째 달이 됐어요. 5월이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어느 날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공원 갈래요? 공원? 네. 날씨도 좋고.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지. 두 사람은 여의도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도 있었어요. 철수 씨는 공원을 봤어요. 예전에, 너 어렸을 때,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여기 자주 왔었지. 기억나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자전거 가르쳐 줬잖아요. 철수 씨는 웃었습니다. 그랬지. 넌 자꾸 넘어졌어. 무서웠어요. 그래도 결국 배웠잖아. 두 사람은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철수 씨는 민수를 봤습니다.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어서 고마워. 세 번째 달, 6월이었어요. 민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는 시장에서 만날래요? 시장? 네. 엄마 부탁으로 장 좀 봐야 해서 철수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영희가 민수한테 장 보라고 했다는 건 조금은 나아진 건가? 그래, 좋아. 토요일 영등포 재래시장에서 만났습니다. 처음 재회했던 그곳이었어요. 민수가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뭘 사야 돼? 철수 씨가 물었어요. 김치하고 채소 좀요. 두 사람은 시장을 걸었습니다. 철수 씨는 익숙했어요. 이 시장을 매일 다녔으니까요. 김치는 저기가 좋아. 철수 씨가 앞장섰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담그셔. 김치 가게로 갔어요. 어서 오세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하고 나왔어요? 철수 씨는 민수를 봤어요. 네. 민수도 웃었습니다. 네, 아버지랑 왔어요. 김치를 샀습니다. 채소도 샀어요. 철수 씨는 장바구니를 들었어요. 내가 들게. 아버지, 무거워요. 괜찮아. 철수 씨는 웃었습니다. 민수 손에 무거운 걸 들릴 순 없지. 두 사람은 시장을 나왔어요. 고마워요, 아버지. 뭘, 이것도 못 해주나? 철수 씨는 장바구니를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민수는 그 무게를 느꼈어요.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이걸 들고 계셨네. 네 번째 달, 7월이었어요. 더웠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름 되니까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 철수 씨는 거짓말을 했어요. 쪽방은 너무 더웠습니다. 에어컨이 없었으니까요. 아버지, 민수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정말 괜찮아? 응, 선풍기 있어. 철수 씨는 웃었어요. 민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쪽방에서 여름을 나신다는 게 그날 저녁 민수는 아내와 이야기했어요. 여보, 아버지한테 에어컨 사드릴까? 아내가 민수를 봤습니다. 그래, 사드려. 고마워. 민수는 아내를 안았어요. 다음 날, 민수가 에어컨을 샀습니다. 작은 이동식 에어컨이었어요. 철수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시간 있어요? 응, 왜? 가져다 드릴 게 있어서요. 1시간 후, 철수 씨의 쪽방, 민수가 에어컨을 들고 왔어요. 이게 뭐니? 에어컨이에요. 더우시잖아요. 철수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야, 이건 그냥 받으세요. 민수가 웃었어요. 아버지, 더위 먹으면 안 돼요. 철수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고맙다. 민수는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작은 방이 시원해졌어요. 이제 괜찮으시겠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야, 정말 고맙다. 아버지, 제가 더 고마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다시 만나줘서요. 5번째 달, 8월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일용직일을 하다가 넘어졌어요. 무릎을 다쳤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치료비가 15만 원 나왔습니다. 철수 씨는 돈을 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였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와 계란만 있었어요. 이번 달은 좀 힘들겠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아버지, 이번 주 토요일에 집으로 올래요? 집? 네. 저희 집이요. 철수 씨는 놀랐습니다. 괜찮겠니? 네. 와주세요. 토요일, 철수 씨는 민수의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어요.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어서 오세요. 철수 씨는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보였어요.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수 결혼 사진이었어요. 철수 씨는 그 사진을 봤습니다. 내가 못 봤던 결혼식. 가슴이 아팠어요. 앉으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철수 씨는 소파에 앉았어요. 민수 아내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철수 씨는 인사했어요. 처음 보는 며느리였습니다. 오셔서 편하게 계세요. 며느리가 웃었어요.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좋은 사람 만났네.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어요. 먹어요, 아버지. 민수가 말했습니다. 철수 씨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철수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함께 밥을 먹다니 5년 만이었어요. 며느리가 국을 떠주었습니다. 드세요. 고맙습니다. 철수 씨는 국을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봤어요. 많이 마르셨습니다. 손도 거칠었어요. 아버지, 혼자 얼마나 힘드셨을까? 민수는 반찬을 아버지 앞에 놓았어요. 많이 드세요. 응. 철수 씨는 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이 시간이 오래 가기를 바라면서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철수 씨는 일어섰어요. 이제 가봐야겠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민수가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아버지, 응? 다음 주에도 오실 수 있어요?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감사합니다. 민수가 웃었습니다. 철수 씨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히면서 민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철수 씨도 손을 흔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밤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지나갔어요. 철수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줘서 6번째 달, 9월이었습니다. 철수 씨와 민수는 일주일에 2번 만났어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어색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민수의 집에서 밥을 먹었어요. 철수 씨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할게요. 괜찮아. 철수 씨는 웃었어요. 이것도 못하나? 민수는 옆에 서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설거지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가족 같네. 저녁이 됐어요. 철수 씨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쪽방에 도착했어요. 에어컨이 있어서 시원했습니다. 철수 씨는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그 생각을 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눈을 감았어요. 오늘은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재회 후 1년이 지났습니다. 2026년 4월이었어요. 벚꽃이 피었습니다. 철수 씨와 민수는 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여의도 한강공원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벌써 1년이네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빠르다. 철수 씨가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아버지, 그거 아세요? 뭘? 민지가. 아버지 보고 싶대요. 철수 씨는 놀랐습니다. 민지가? 네. 제가 아버지 만난다는 거 알고
철수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래, 다음에 같이 만날까요? 그래도 되겠니? 네. 민지도 원해요.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름이 왔어요. 7월이었습니다. 민지를 만났어요. 작은 식당에서였습니다. 민지가 들어왔을 때 철수 씨는 일어섰어요. 민지야. 아빠. 민지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5년 만이었어요. 잘 지냈니? 네. 민지는 자리에 앉았어요. 어색했습니다. 민수가 분위기를 풀었어요. 민지야, 뭐 먹을래? 김치찌개. 음식이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밥을 먹었어요. 민지는 아버지를 몰래 봤습니다. 많이 늙으셨어요. 철수 씨도 딸을 봤습니다. 예뻐졌어요. 직장은 괜찮니? 네. 힘들진 않고? 괜찮아요. 대화는 짧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지가 말했어요. 아빠, 다음에 또 봬요. 철수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 민지가 돌아섰어요. 몇 걸음 가다가 멈췄습니다. 뒤돌아봤어요. 아빠, 보고 싶었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민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민수가 아버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철수 씨는 눈물을 닦았어요. 고맙다, 민수야. 철수 씨는 천천히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일들을요. 민수와 처음 시장에서 만났던 날, 카페에서 손을 잡았던 날, 에어컨을 받았던 날, 민수 집에서 밥을 먹었던 날, 하나하나가 소중했어요. 겨울에는 민수 가족과 함께 떡국을 먹었습니다. 설날이었어요. 철수 씨는 떡국을 먹으며 울었어요. 가족과 함께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봄에는 함께 등산을 갔어요. 북한산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숨이 찼지만 행복했어요. 여름에는 민지도 만났어요. 오늘처럼요. 조금씩, 조금씩 가족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민수를 봤어요. 민수야. 네. 이제는 괜찮아.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우리 괜찮을 것 같아. 민수는 웃었어요. 네, 아버지. 우리 이제 괜찮아요. 두 사람은 걸었습니다. 한강을 따라서요.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1년 반이 됐습니다. 2026년 10월이었어요. 가을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민수 집에 자주 갔어요. 일주일에 2번씩이요. 어느 날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한테 연락해 볼까요? 철수 씨는 놀랐어요. 엄마한테? 네. 제가 얘기해 봤는데 아버지 보고 싶대요. 철수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네. 근데 아직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렇겠지.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하자. 네. 한 달 후 영희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였어요. 민수가 함께 있었어요. 영희가 들어왔을 때 철수 씨는 떨렸습니다. 여보, 영희는 철수 씨를 봤어요. 6년 만이었습니다. 오래간만이에요. 영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딱딱했어요. 커피를 시켰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많이 변하셨어요. 그래요. 영희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철수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여보, 왜요? 미안해. 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영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되나요? 아니, 철수 씨가 대답했어요. 안 돼. 알아. 3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알아. 애들 결혼 자금이었어요. 우리 노후 자금이었어요. 영희는 눈물을 닦았어요. 당신 때문에 나 식당에서 일했어요. 발이 부어도 일했어요. 철수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민수는 결혼 자금 없어서 신부 집에서 다 받았어요. 철수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영희는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철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일어섰어요. 나간다. 여보. 민수야, 나 먼저 갈게. 영희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철수 씨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아. 철수 씨가 말했어요. 엄마 마음, 이해해. 민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2년이 됐습니다. 2027년 4월이었어요. 철수 씨는 여전히 쪽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일용직일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민수와 민지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만났어요. 영희는 가끔 나왔습니다. 한 달에 1번 정도요. 여전히 차가웠어요. 하지만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철수 씨는 감사했어요. 어느 일요일, 네 식구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민수 집에서였어요. 식탁에 앉았어요. 영희는 철수 씨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민지가 분위기를 풀려고 했어요. 엄마, 이거 맛있어요. 그래. 네. 식사가 끝났습니다. 철수 씨는 설거지를 했어요. 영희가 옆에 왔습니다. 그릇을 닦았어요.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설거지를 했어요. 철수 씨는 영희를 몰래 봤습니다. 주름이 늘었어요. 내가 고생시켰어. 영희도 철수 씨를 봤어요. 손이 거칠었습니다. 혼자 힘들었겠네.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철수 씨는 수건으로 손을 닦았어요. 여보, 왜요? 고마워. 뭐가요? 이렇게라도 함께 있어줘서.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갔어요. 하지만 나가지는 않았어요. 함께 있었습니다. 2년 반이 됐어요. 2027년 10월, 가을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혼자였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노란색과 빨간색이었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철수 씨는 하늘을 봤어요. 맑았습니다. 2년 반. 벌써 많은 일이 있었어요. 민수를 다시 만났고, 민지도 만났습니다. 영희도 가끔 봤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편했어요. 영희는 아직도 차가웠고, 민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낙엽이 날렸습니다. 철수 씨는 손을 봤어요. 거칠었습니다. 58세. 이제 60이 가까웠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아버지, 어디세요? 공원이야. 오늘 저녁에 우리 집 오세요. 그래. 엄마도 오신대요. 철수 씨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알았어.
전화를 끊었어요. 철수 씨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걸었어요. 천천히. 저녁이 됐습니다. 민수 집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민수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들어갔어요. 거실에 영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요. 철수 씨가 인사했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어요. 네 식구가 앉았습니다. 밥을 먹었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드세요. 반찬을 놓아줬어요. 고맙다. 영희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었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민수가 커피를 내왔어요. 네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봤어요. 영희가 철수 씨 옆에 앉았습니다. 조금 떨어져서요. 철수 씨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희의 손이 소파에 놓여 있었어요. 철수 씨는 그 손을 봤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영희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영희는 놀랐어요. 철수 씨를 봤습니다. 철수 씨는 조심스러웠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영희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그냥 두었습니다. 손 참 따뜻하네. 철수 씨가 작게 말했어요.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을 빼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TV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와 민지가 웃었습니다. 철수 씨는 영희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6년 만에 잡는 손이었어요. 영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철수 씨도 달을 봤어요. 둥근 달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그냥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재회 후 3년이 지났습니다. 2028년 4월이었어요. 또 봄이 왔습니다. 철수 씨는 여전히 쪽방에 살고 있었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새벽 5시, 철수 씨가 눈을 떴습니다. 일어나서 창밖을 봤어요.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었어요. 민수를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세수를 했어요.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민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12시예요. 엄마도 오신대요. 철수 씨는 웃었습니다. 영희도 온다는 말이에요. 오전 11시 30분. 철수 씨는 민수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어요. 벌써 3년이네. 민수를 다시 만난 지 3년이었습니다. 빠른 것 같으면서도 긴 시간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민수 아파트로 걸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층에서 내렸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민수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왔다. 철수 씨는 들어갔어요. 거실에 영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도 있었어요. 왔어요. 철수 씨가 인사했습니다. 네. 영희가 짧게 대답했어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민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 앉으세요. 철수 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영희 옆이었어요. 조금 떨어져서 앉았어요. 민수가 차를 내왔습니다. 드세요. 네 사람은 차를 마셨어요.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민지가 웃었습니다. 이거 재밌어요. 영희도 조금 웃었어요. 철수 씨는 가족들을 봤습니다. 함께 있었어요. 이렇게요.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영희는 아직도 불편해했어요. 가끔 철수 씨를 차갑게 대했습니다. 말도 별로 하지 않았어요. 민지도 조심스러웠어요. 아버지와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어요. 민수 아내가 준비한 거였습니다. 드세요. 네 사람은 자리에 앉았어요. 철수 씨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먹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영희는 반찬을 집었어요. 말없이 먹었습니다. 민지가 물을 따라줬어요. 아빠, 물이요. 고맙다. 밥을 먹는 동안 큰 대화는 없었어요.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이런 침묵이에요. 말이 많지 않아도 함께 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식사가 끝났어요. 철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설거지 할게. 아버지, 제가 할게요. 민수가 말했어요. 괜찮아. 철수 씨는 부엌으로 갔어요. 그릇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영희가 옆에 왔어요. 그릇을 닦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그냥 설거지를 했습니다. 철수 씨는 영희를 봤어요. 고맙소. 뭐가요? 이렇게 함께 있어줘서.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계속 닦았어요. 3억은 못 갚겠소. 철수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평생 일해도 다 못 갚을 거요. 영희는 손을 멈췄어요. 철수 씨를 봤습니다. 알아요. 미안하오. 이제 됐어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됐어요? 네. 이제 됐어요. 영희는 다시 그릇을 닦았어요. 철수 씨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용서해 준 건가? 아니, 완전히는 아닐 거야. 하지만 이제 됐다는 말,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수와 민지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오빠 다음 주에 등산 갈래요? 좋지. 아빠도 가실래요? 민지가 철수 씨에게 물었어요. 나도? 네. 그래. 가야지. 철수 씨는 웃었습니다. 네 사람은 앉아 있었어요. TV를 보면서 가끔 웃으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3시가 됐어요. 철수 씨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다. 벌써요? 민수가 물었어요. 응. 너희도 쉬어야지. 조심히 들어가세요. 철수 씨는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었습니다. 민수가 따라 나왔어요. 아버지. 응? 다음 주에 또 오세요. 그래. 고맙습니다. 내가 더 고맙지. 철수 씨는 웃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면서 민수가 손을 흔들었어요. 철수 씨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많았어요. 손을 잡고 걷는 부부, 아이들과 함께 있는 가족. 철수 씨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완벽하게는 안 되겠지요. 영희는 아직도 불편해했어요.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났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어요. 가끔 차를 마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쪽방촌으로 걸어갔어요.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있었어요. 철수 씨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열었어요. 3평짜리 방, 여전히 작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철수 씨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봄바람이었습니다.
벚꽃 향기가 났어요. 철수 씨는 이불을 폈습니다.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금이 가 있었습니다. 3년. 정말 빨랐네. 많은 일이 있었어요. 민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민지도 만났어요. 영희도 봤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어색했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철수 씨는 눈을 감았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민수에게, 민지에게, 영희에게,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준 하늘에게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었어요. 철수 씨는 잠이 들었습니다. 편안하게요. 다음 주 토요일 또 만날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함께 있으니까요. 봄이 가고 여름이 오겠지요.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겠지요. 그리고 또 봄이 올 거예요. 철수 씨는 그 계절을 이제 혼자가 아닌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천천히, 조금씩, 함께.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밤이 왔어요. 별이 떠올랐습니다. 철수 씨는 자고 있었어요.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3평짜리 쪽방, 좁고 낡은 방.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어요.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봄바람을 타고요. 내일도, 모레도, 계절은 바뀌고, 시간은 흐르고, 철수 씨는 가족과 함께 천천히 걸어갈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함께니까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며 구독과 알림 설정 감정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